든지 상관없어요. 자, 이제 요약점은 11페이지 피시고 거기 등기 효력 이렇게 나와요. 등기 효력. 효력과 유효권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효력에서 일반적으로 효력을 기준으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아까 분류해서 나눴죠. 효력을 기준해서 이렇게 종국 등기 예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비 등기 속에 현재 가등기만이 남아있다. 예고 등기는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 이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상태. 그러면 등기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효력을 말하냐? 이 등기 효력이라면 다른 말이 없으면 전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국 등기 효력 6가지 기억하라 했죠. 어떤 게 있다 했죠? 여기서 첫째, 물권 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이건 어떻게? 성립요건주의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1페이지에 나오는 권리 변동, 이게 바로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권리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변동력. 두 번째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은 거기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다음 세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도 시험 문제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거기 순위 확정적 효력을 보면 같은 부동산에 대한 수개 여러 개 권리 사이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는 것이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구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가 기준이요, 다른 구, 즉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서를 비교할 땐 접수번호다. 그래서 동순별접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동순별접.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것이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합니다. 그 다음 제 6번째 동그라미 6번이 이게 바로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는 거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런 등기법 61조 제2항 시험 문제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뭘 바꾼다? 접수번호를 순위번호를 바꿔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 관련해서 특별 규정이 하나 있다. 여기 바로 6번 지문이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이건 점유적 효력은 뭐라고 했죠? 점유적 효력은 어떤 게 점유적 효력이라고 했어요? 예? 취득 시효 기간 단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했죠? 등기는 자 점유취득 시효는 몇 년이야? 점유취득 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이야? 10년. 그럼 왜 단순 점유만 하면 20년이고 등기된 상태면 10년이냐? 이것은 부동산 등기가 10년 먹고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등기에 부동산을 점유한 것과 같은 기능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취득 시효 기간 단축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것은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민법상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등기법에 오면 무효는 빈 껍데기가 남아있다 했지. 껍데기 효과 얘기했죠? 껍데기 효과. 얘기했어 안 했어? 껍데기 효과. 수업 시간에. 돼지 껍데기 얘기 안 해줬어요? 예. 돼지 껍데기 생각나는데 껍데기 효과가 뭔지 생각이 안 돼. 자, 지금 뭐라고?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요게 있어요. 등기 효력에.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뭐가 있어? 추정적 효력. 추정력. 이건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페이지에 6번에 양가 6번에 추정적 효력 별표하시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전국 등기 효력 중에 권리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부동산 표시 즉 표지에 비하면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정의 효과는 입증 책임이 상대방이 넘어간다. 거기 뭐 입증 누가 한다?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가 지는 거예요. 다만 거기 그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에 모두 생략 등기 경우, 즉 건물 신축한 사람이 보조 등기 하나 안 하고 양수인이 보조 등기한 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등기는 자 측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등기는 자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세 가지 다 인정되는데 원인적 법은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적 범위는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 간에도 미친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요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판례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왜냐하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무엇이 권리를 추정하는 거냐? 등기가 권리를 추정해 주므로 점유에 의해서 추정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을 자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5번처럼 특별조치법에서 인정된 등기, 이것은 일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주기 때문에 번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등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추정적 효력과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요까지 해서 이런 프린트물 2페이지 보세요. 오늘 나눠준 2페이지. 12번 문제 하나 봅니다. 2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등기 추정력은 그 성질을 법률상 추정으로 보며 그러한 권리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해 다투는 누가 주장 입증한다? 입증 책임 누구라고 생각할까? 누구?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구야? 부정하는 자. 그 사람 누구야? 주장자. 그 사람 누구야? 원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얘기는 거기 우리 요약집에 써놨듯이 상대방이라는 말을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 다 같은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엔 단순히 순위만 보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등기무로, 가등기는 예비등기무로 이 본등기에 인정된 이 추정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 가등기라는 말과 추정된다 이런 말씀은 무조건 다 틀립니다. 추정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이렇게 가등기 함으로써 가등기할 때 순위를 보존해 놓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순위는 가등기 시기준.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양립할 수 없는 직권 말수가 원칙이다.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 효력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뒤에 뭐과 연결되냐면 등기 유효권과 연결됩니다. 그 기출문제 앞에 1페이지 보세요.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3번 문제.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본 규칙을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와 전산 정보 처리 중에 저장될 때 발생한다.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접수한 때. 그럼 접수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저장된 때가 접수된 때예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중 저장되면 접수된 걸로 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지. 같은 말 두 개를 조문 하나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용어에서는 어딜 잠깐 뒤에 등기 끝났을 때 효력 발생 시기를 한번 봅니다. 다시 어딜 보냐면 참고로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시기. 자, 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등기 신청의 접수 43페이지에 보면 그 2번 접수 시기 밑줄 친 부분 있죠? 접수 시기는 6조 1항입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주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 자, 4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6번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보이죠?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6조 2항 내용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접수한 때가 언제라고 했어? 저장된 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6조 1항 2항을 문제 한 지문으로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집합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고 했어요? 토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한다고 했지? 일반 토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만 이게 구분 건물, 아파트 같다. 구분 건물은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 이 대지권, 요 대지권을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바늘과 실이 관계예요. 이게. 건물이 바늘과 같다. 요 대지권은 실이야, 실. 실을 어디다 묶어놔서 이 바늘에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늘 가면 실 따다는 거예요. 아파트 샀다, 대지권 산 거야.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것은 일체가 된 요 대지권에도 똑같이 저당권이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았어. 그럼 대지권도 담보로 잡은 거예요, 똑같이.
이거 주된 거 이거 가면 따라다닌다니까. 바늘 팔면 실로 따라가는 것이고, 요걸 담보 잡으면 여기 붙어있는 실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원리야. 그래서 지금 2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보시면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그 순서에 따라간다. 이건 아까 등기 순서에서 부기등기 상호간은 그 전후에 가는 거예요. 원래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 따라가는데 부기등기 상호간은 그 등기 순서 먼저 한 부기등기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 할 수 없다. 자, 가등기도 아까 뭐라 했지? 권리라고 했지? 그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당연히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상에서 봐였고. 5번 등기한 권리 적법 추정, 즉 권리적법 추정은 원인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 인정된다. 판례에 따른다 했으니까 아까 추정력에서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판례에 따르면 이라고 써놨지.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도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인데 4번이 틀린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문제는 그 지문만 먼저 보고 그 밑에 20페나 4번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한 특별조치법, 이게 아까 뭐야?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일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보다 추정력이 더 강하다 했어요? 약하다 했어요? 예? 추정력이 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고 금방 봐도 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자, 특별조치법상 등기 강력한 추정을 받음으로 보증서, 확인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입증해야 추정이 번복되고 반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일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을 준다 했죠? 그래서 번복하기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은 추정력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추정을 말하고, 그 다음 2번도 추정력 관련된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거 추정되지 않는다. 자, 지금 아까 거기 추정이 미친 범위, 인적 범위가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사회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해 관계에서 미친다. 이것은 당사자가 미친다는 건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인적 범위에서 이 4번은 2번 지문은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므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 문제 또 유효권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3번 지문은 중간생략 등기 문제예요. 중간생략. 조금 이따 볼 중간생략 등기. 원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성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판례가 인정한다 했죠. 원래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등기는 A 명의에서 B 명의 등기를 하고 이렇게 정상인데 등기를 이거 빠뜨리고 직접 A에서 최종 명의자 직접 넘어간 거,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지 규정이 특별조치법에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위반된 등기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만약 상속, 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똑같은 원리가 A가 사망했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B가 상속받았어. 그럼 민법 187조에 따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 상속인을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얘가 처분해서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어떻게 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대방 넘어갔어요. 이게 뭐 여기 생략했지? 중간생략 등기. 똑같은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판례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유효성을 인정하죠. 실체관계 부합한 유효. 4번 지문은 가등기 권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물권을 취득 못했죠. 언제 물권 취득한다고? 본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고 물권을 취득해야 물권적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가등기는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권 청구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민법 기본 내용이 돼 있어야 이런 내용들이 다 따라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말소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5번은 담보가등기권자. 앞에 담보란 말이 붙으면 어떤 기능이 있다 했지? 담보?
저당권과 같은 기능.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 이외에 여기다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면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줬을 거예요. 별채권.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담보가등기므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저당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기 효력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면 요 등기 유효권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유효권 제 1장에서 유효권 나오는 거 13페이지 표시고 등기 유효권. 수업 시간에 유효권은 복잡했지만 실제 시험은 그 유효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에서 많이 나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첫째가 뭐야? 형식적 유효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구별해야 돼. 즉 형식적 유효권은 등기가 존재하고 이 존재는 언제? 등기가 기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9조 제1호 2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상 아닌 때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중복 등기가 아닐 것,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실체 유효권은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실체관계라는 것은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고 주체인 등기 명의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유효한 물권행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해야 돼요. 이 등기와 실체관계 즉 물권행위 일치해야 됩니다. 요게 불일치하면 다 무효가 된다 했지. 그러나 양적 불일치만 특별하게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이게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몇 개 있다고 해서 완화한 태도가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지금 얘기해. 중간생략 등기 문제. 두 번째 뭐 있어요?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것은 바로 민법상 은닉행위 문제입니다. 그런데 등기 문제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 이건 해마다 나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이거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셋 중.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판례의 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면서 한번 보는 건데 이게 어디냐? 책에서 요약집에서는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자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거기 3번 양가로 3번 원칙이 완화 판례 학설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일부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일부 몇 개 실어놔 봤어요. 보세요. 중간생략 등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는데 등기는 A에서 직접 C 앞으로 넘어갔다. 즉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를 생략하고 직접 최후 양수인명으로 직접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자 A가 사망해서 B 앞으로 상속이 되는데 즉 상속재산을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사망자로부터 직접 상자하고 직접 이전 등기한 거 아까 지웠나? 그렇게 직접 등기한 거. 이게 바로 역시 중간생략 등기. 세 번째가 신축 건물 양수인이 직접 보조 등기한 경우.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 세 가지를 중간생략 등기 유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은 뭐냐? 15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묵시적 합의도 되고 순차적인 합의도 가능하다 했어요. 또 한편 판례는 더 나가서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뭐라고 했어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따라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말소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이렇게 중간생략 금지,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판례는 뭐로 해석한다?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한다. 단속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따라서 위반된 등기 효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 했어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등기 청구는 어떻게 행사하느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고 합의가 없을 때는 중간자를 대위 행사라.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합의를 100번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어떻게든지 빠뜨리고 중간자 빼고 허가를 받아도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위반된 등기는 무조건 다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즉 아까 여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실제는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니까 원인을 매매로 바꿔가지고 등기 신청했다면 이건 원인을 허위로 썼으니까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지 규정을 위반했어. 그렇지만 판례는 뭐냐?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 말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무효등기 유용 해마다 나오죠. 권리등기, 즉 거기 예를 들어놔서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같은 등기는 이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즉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유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시등기인 멸실건물 등기 비용은 절대로 안 된다. 이해관계는 있건 없건 안 되는 거 이건 일체. 그래서 거기 지문들 몇 개 쭉 실어놨지만 이게 거의 해마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말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등기 유용까지 해가지고 요 유효요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요 세 가지고 중복등기 문제 2년 전에 한번 나왔지만 이거는 지나치게 벗어난 문제라겠죠.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 규정은 부동산 등기 규칙 등기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규로서 규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라서 저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저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문제,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썼을 때 문제, 무효등기 유용 문제, 특히 여기서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멸실건물 등기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이 표현을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프린트물에서는 14번, 2페이지 14번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3, 14 두 번, 두 개의 문제. 자, 13번 문제 보세요.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경륜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수 유효하다. 맞아요? 틀려요? 네,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만 찾으면 정답입니다. 허가구역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냥 일단 무효.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하여 무효가 된 이후 동일 내용의 채권이 새로 성립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유용할 수 있고 멸실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일하게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한 것도 가능하다. 멸실건물 등기 유용은 안 된다 했잖아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멸실건물 등기 유용은. 그래서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만 유용이 가능한 것이고 멸실건물 등기 비용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1장 총설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등기상 해마다 나오고 이건 각각사에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종류 중에서 부기등기 문제 꼭 기억해. 부기등기. 언제 부기등기로 하느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 효력 문제, 특히 가등기한 추정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등기 유효권 관련해서 요 네 가지 앞에 원칙 완한 요거 중간생략 등기 문제, 허위로 기록했을 때 원인을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그런 범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문제는 끝내고 제 2장 보세요. 이제 등기소와 설비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특히 지문이 몇 개 우임이나 뭐 아주 사소한 거 지문, 등기부를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원래 장부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것 중에 그 지문 한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즉, 범위를 생략하지 않고 다 냈다는 거야. 일부러. 조금만 한 번씩, 한 문제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 범위로 문제를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출제된 건 너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와 설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사실 등기부 빼놓고 그렇게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자, 거기 등기소 보세요. 16페이지. 등기소는 특별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 등기사무를 처리한 국가기관이 등기소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할입니다. 관할. 그 관할 보시면 등기소 관할 16페이지 보세요. 관할. 등기할 권리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다. 즉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 관할은. 그래서 이 법원 관할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때는 시군 자치구 요걸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다. 그러나 시군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할 등기소 지정, 이건 뭐냐? 예외. 관할 지정. 거기 관할 등기 지정은 참고로 거기 상급 법원장을 기억해야 돼.
이건 한 개의 건물, 즉 부동산 중에 건물만 해당된다 했지 토지는 관할 지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 토지는 지정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 필지는 1필지 성립 요건이 뭐야?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지역은 동일알입니다. 이게 같아 한 필지가 되는데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등기소, 이건 천안 등기소라고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여기 B 등기소, 여기 조치원 등기소라고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천안과 조치원, 여기 세종시 거의 경계 붙어 있지? 근데 토지는 딱 한 필지가 천안 땅이기도 하고 저기 세종시 땅이기도 한 건 없어요. 한 필지가 두 개 걸쳐 있는 거 없어. 근데 건물을 여기 A 천안 등기소와 여기 조치원 등기소 관할 경계에 큰 빌딩 하나 들어섰다. 이렇게 들어섰다고 보세요. 그럼 이거는 일부는 A 등기소 관할, 일부는 B 등기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이게 관할이 뭐가 됐다? 경합이 생겼다. 관할 경합이 생겼으면 관할 등기소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이상 등기소 나오면 안 됩니다. 부동산 하나면 등기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 하나로 특정이 돼야 돼요. 이때 관할이 경합이 생기면 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어느 등기소 갈지 모르니까 신청 어느 등기소 갈까요? 라고 신청하면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경합이 생기면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주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여기서 이거밖에 안 나와. 상급법원장.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준다. 여기서 핵심 관할 지정권자는 누구냐? 상급법원장입니다. 상급법원장. 과거에 이런 게 법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안양시 경계 대형 건축물 건축하고 있다. 관할 지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이게 서울시요. 서울시 구로, 그다음에 여기 안양시 경계 대형 건축물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관할 지정권자 물어봅니다. 그럼 상급법원장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것은 어디냐? 수원지방법원이야. 수원지방법원 안양 등기소니까. 그래서 지방법원이 공통된 상급지방법원인데 공통성이 없어요. 이거. 공통성. 그럼 어디냐? 상급이란 건 지방법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고등법원이 일치하는가 봐야 돼. 고등법원이 어디냐? 이것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야. 요거 수원지방법원도 고등법원 어디로 간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일치하니까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고등법원도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대법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할 지정권자는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거밖에 없다. 암기해두면 상급법원장. 관할 지정권자 누구라고? 관할 지정권자 지정을 받는 사람은 상급법원장. 이걸 기억해. 하나밖에 안 나와. 한번. 그래서 토지 경우 경합이 없고 건물만 그렇다. 오른쪽 도표 그려놨죠? 17페이지 보시면 등기소 서로 관할될 경합이 생기면 지방법원 일치하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일치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장도 안 맞으면 대법원장. 이걸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천안시 안성 일대, 안성이 아니고 그 성안 일대고 여기 어디냐? 평택과 천안 경계 건물 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중간에 걸쳐 있어. 그럼 어디로 갈까? 천안을 관할한 지방법원. 자, 이게 이제 지방법원이 어딘가 보세요. 자, 지방법원. 천안 등기 관할 지방법원이 어디야 이거? 대전지방법원이야. 자, 여기 평택 등기소, 즉 평택지원 등기과를 관할한 지방법원 어디예요?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예요. 순서가.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서로 공통적인 지방법원이 없어요. 그럼 고등법원 뭐야 돼? 여기 대전지방법원은 고등법원 어디로 가냐? 대전고등법원이에요. 그럼 이 수원은 전부 다 고등법원 어디로 간다? 서울고등법원이야. 고등법원도 일처지 안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대법원밖에 없지. 이때 요 부동산 관할한 공통된 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즉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상급법원장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관할 경합 문제 봤고, 그 다음 거기 관할 우임, 작년에 지문 이게 나왔어. 우임권자 누구냐? 즉 교통사정이나 등기, 사무, 양의 등을 고려하여 다른 등기소에 우임하는 것인데 개개의 등기 사건을 우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그걸 다른 등기소로 이쪽 등기소에서 우임하라라고 이렇게 우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대본장. 요거 작년 기출문제에 나왔어. 지문 하나 정도. 이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뒤에 작년 기출문제 수시로 시간 내도 보라고 뒤에 신어왔다 했죠. 어딜 보시냐면 우임 문제. 자, 169페이지 보세요. 그 61번 박스 안에 보세요. 61번 박스 안에. 161페이지, 69페이지에 169페이지 61번 기출문제 61번 박스 안에 보이죠? 거기 뭐 전자신청에서 법인하는 사단 전자시 할 수 없다. 이건 다 했던 내용. 리얼을 보세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우임하게 할 수 있다. 우임권자가 누구라고? 대법원장.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자세히 할 건 없는데 권한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임권자. 그다음에 뭐 관할 변경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등기사무 정지 누가 정지를 명하느냐 정지권자도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요약지문 18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등기사무의 정지라고 나왔어. 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없어. 천재지변이 얼마큼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기간을 정할 수 없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면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각 권한자 나온 거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우임권자, 대법원장, 정지명령권자, 대법원장, 등기부 손상방지나 복구처분 명령권자, 대법원장인데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한테 우임돼 있어요. 법원행정처장으로 가는 것은 전설화된 거. 전설화가 안 된 건 지방법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등기관 지정권자 역시 지방법원장입니다. 그 다음 등기관 장부, 유효기간이 다 끝나면 폐기할 때는 지방법원장 인가를 받아 폐기하고 전설화된 것은 법원행정처장 인가를 받아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전설화된 것은 다 법원행정처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임받을 때.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제일 이제 문제된 건 등기부 문제,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가 자 2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등기부 나올 수 있는 건 등기부 종류 중에 특히 집합건물 등기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부 공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는 나머지 등기소나 등기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지문 하나 들어갔다 해서 이거 파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특히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졌는데 등기부 편성은 우리가 물적 편성주라 했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이다. 다만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한다 했어? 1동 건물에 속한 어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예외지만 이것은 각각의 구분 건물인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구를 다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작년에 또 계속 나와 이게. 그래서 작년 문제도 이 아까 자주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최근에 기출된 문제 여러분 평상시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보면서 아 이런 쪽에서 문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68페이지 58번 문제 보세요. 168페이지 58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등기부 등에만 설명 틀린 거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쭉 나와서 4번 짐을 봅니다. 4번. 자 지금 뭐라고 하느냐 4번 168페이지 58번에 4번 지문을 보니까 보셨어요? 58번 4번 지문.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구분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만든다 했죠? 1동 전부에 대해서 표제부만 두고 구분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뭘 둔다? 표제부 갑구를 다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 102호 표제부 없네요. 다 있어요.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구분 건물 등기부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게 자 여기 집을 하나 졌다. 일반 주택이요.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이면 등기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쓰면 이게 등기부예요. 1등기부.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면 돼요. 을구는 더 이상 쓸 사람 있으면 안 둬도 되고. 근데 이게 뭐다? 건물이 이런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둬. 이렇게 구분 건물이라면 요 하나하나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구분 건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 되면 등기부는 일동 어디다?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 일동 전부에 대한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 이 얘기는 1층부터 전층의 각 층의 면적을 다 써줘야 돼. 1동 건물 전부의 내역을 다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 안에다 각각의 구분한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만들어야 돼. 요 101호도 어떻게? 표제부, 갑구, 을구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102호 역시 표제부, 갑구, 을구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전부 다 표제부, 갑구를 다 만들어내야 돼. 이게 한 동에 300개가 있다. 그럼 여기서 300개 다 집어넣어야 돼.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1등기 기록. 알았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에 가면 1등기부 양식이 일반 건물과 달라.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제부를 빠뜨렸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등기부 양식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20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거기 등기부 편성에서 물적 편성주의라 그리고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지만 구분 건물에 가니까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외형상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일부동산 1등기로의 예외처럼 보였지만 각각 전유 부분인 구분한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를 다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부동산 1등기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대직권 등기는 나중에 저 구분 건물에 대한 걸 따로 뒤에서 다 공부합니다. 이 대직권 등기는 여러분 책에서 요약집에서는 나중에 어딜 보냐면 뒤에 다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려면 8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0페이지. 요약집 80페이지에 가면 구분 건물에 관한 요건, 등기 절차, 그 다음 등기부 특징, 대직권 어떻게 공시하는지, 그 다음에 분리처분 금지 의미가 뭔지 82페이지까지 정리해 놓았어요. 요 내용만 알면 다 됩니다. 시험 문제는 거기. 그래서 요건 지금 뭐 앞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뒤에 구분 건물 대주권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뒤에 다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장부의 보존관리 21페이지 이것도 출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 중에 등기부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도표 그런 거. 이동 예외 반출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이 있다. 전쟁 천재지변이 있으면 등기부 그 부속소는 다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 영장에 의해서는 등기부는 반출할 수 없어.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한 줄씩 뒤로 밀려서 보니까 이게 24페이지도 맨 밑에 줄 한 줄 넘어가 있어 보니까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청정보나 기타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일 때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영장에 의해서도 반출이 허용된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작년 기출문제 중에 아까 뭐가 나와서 거기 반출 문제가 있었죠. 등기부 어디냐면 참고로 방금 봤던 것 중에서 아, 56번 문제. 등기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 등기, 그 5번 질문 보세요. 56번에 168페이지 56번에 지문 5번을 보세요.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이 신청정보야. 신청정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내에서 압수한 경우 밖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출 허용된다 했지. 이렇게 지문 하나 정도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도표로 정리해 줬지만 그걸 말로 설명한 건 바로 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등기부 이동금지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왔을 때 2번이 신청정보라는 거예요. 이 신청서에 이거는 법원으로부터 명령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이 압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와 관련된 건 안 됩니다. 여기 등기부는. 등기부는 절대로 밖으로 발출하지 않는데. 천재지면 빼놓고는 뭐 대통령이 가져라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부 공개 문제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부 공개 좀 쉬었다가.